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발로 뛰는 숨은 고수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들 발굴을 해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강하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쪽에서 조금 빠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DB하이텍과 LX 세미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그리고 있는 IT 반도체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화학주도 엔캠과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1에서 2%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쪽은 금융주들, 건설기계, 우주항공, 방산 쪽이고요. 전력과 변압기 쪽도 상당히 강한 흐름 함께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 연말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른 상대국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김주영 연구원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듣고 오늘의 종목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1월 31일 공개해 주셨던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최고가 기준으로 35.5%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숨고르기라고 이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횡보세를 보이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더 올라갈 차트로 봤을 땐 좀 올라갈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기업의 가치나 그 밸류로 봤을 때는 비교적 좀 아무래도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투자 포인트는 이제 AI 딥시크가 이제 나타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개발비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구개발비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실적으로 나오거나 숫자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숫자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사셔서 수익권에 오신 분들은 좀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난테크놀로지 1월 31일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35% 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코난테크놀로지 만약에 김주영 연구원님의 방송을 보고 그 가격대에 즈음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부광약 품입니다. 턴어라운드 본격화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부광약품의 첫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입니다.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좀 가슴 졸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네 글자를 보면 그래도 안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온기로 봤을 때 실제로 흑자 전환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지난 3년간은 좀 적자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부광약품에 대해서 좀 혹시나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치약 중에서 시린메드라는 치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요 제품들은 나가는 것들은 거의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시린메드라는 치약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던 실적들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한 27% 정도 성장을 하면서 한 매출액 1,60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 제품군에서 이제 성장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신약이 개발했었는데 그 신약에서 실제로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군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덱시드하고 치옥타시드라는 이제 판매 제품군인데 이 제품군의 판매량이 급증하게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부분에서는 181% 정도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 성장을 하다 보니까 흑자 전환에 좀 기여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학회나 이제 그리고 의약품에 있는 의원들 단위에서 그쪽으로 커버리지를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그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그 리투다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이제 중추 신경계에서 CNS 의약품인 제품인데 이제 이 CNS 품목 전체로 봤을 때도 한 연간 42%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옆에 보이시는 게 이 리투다 정이라는 이 그 의약품이라고 신제품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 조현병하고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경쟁 약물은 좀 기존의 우울증만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현병과 그리고 양극성 우울증을 전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증을 그 두 개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약 침투율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병원에서 96개의 종합병원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실적 성장은 나타날 수 있고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 여름철이면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가 시리더라고요. 이 시린매드 저도 써봤는데 이 치약으로 좀 유명한 부광약품입니다만 부광약품의 시린매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 의약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신약 파이프라인인데요. 앞서서 이 CNS 의약품 리투다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밖에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옆에 보이시는 CP012라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소재에 있는 자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콘테라 파마라는 자회사입니다. 주요 적응증으로는 이제 파킨슨 아침 무동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파킨슨병 환자들이 대부분 아침에 약을 먹은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약효가 떨어져서 아침에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이 CP012라는 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임상 1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이 회사는 지금 이 임상 1비를 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제 실제로 좀 현금을 좀 받을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좀 어떻게 이제 임상 1비가 임상 1비에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좀 나타나는 임상을 어디서 하냐 그리고 환자를 몇 명으로 하냐라고 보면은 영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15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했습니다. 보통은 임상 1상은 대체로 이제 그 약효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회사 측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안정성 문제는 크게는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게 파이프라인이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제 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은 앞으로 좀 주가 성장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했을 경우에도 기업 가치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조현병이라던가 우울감 치료하는 약품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광약품인데 앞으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연구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CP012 같은 경우에는 이 파킨슨병에 작용하는 치료제인데 임상 1 비상 결과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분기라는 타임라인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타임라인도 체크해 보시면서 부광약품발 좋은 소식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정거래법 지주사의 요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OCI 홀딩스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이 최대 주주가 지금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관련해서 상장 자회사는 30%의 지분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부광약품의 그 지분 자체는 지금 1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30%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해서 30%의 이제 지분율을 채워야 되는 이제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이제 현재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광약품의 현재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주 사업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도 한미약품을 좀 인수하려고 하고 그런 검토들이 좀 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태양광 자체가 좀 업황의 사이클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먹거리인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그 단초가 되었던 게 이제 부강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강약품이 앞으로 이 회사가 OCI 홀딩스가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강약품의 핵심적인 회사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30%까지 채우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인트로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대 주주가 OCI 홀딩스인데 OCI 홀딩스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강약품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30%까지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강약품 지금 현재 한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가 잡아볼까요? 저는 일단 한 6,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시가총액 한 3,0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평가도 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OCI 홀딩스 측에서도 좀 지분 매입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6,000원 정도까지로 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이 또 바뀌고 25년도 2분기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라인의 이제 존재도 그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일단은 6,000원을 먼저 보시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분기에 자리하고 있는 임상 1, 비상 결과에 따라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하다라는 점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ISC입니다. 유리기판용 소켓 공개. 이 중에서 네 글자 유리기판 최근 시장에서 핫한 테마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미콘 코리아 2025. 이 기대감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갑자기 유리기판 관련된 주들이 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또 하락을 결국은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빠지긴 했지만 장 초반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올랐느냐 계속 찾아를 봐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었던 세미콘 코리아 2025라는 이제 박람회가 있는데 그 박람회에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서 좀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에 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그렇게 크게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빠지긴 했지만 세미콘 코리아 2025에 관한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번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미콘 코리아 2025는 이번에 CNG 하이테크와 비롯해서 이제 ISC 그리고 아바코를 등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 10의 고종행비의 유리기판 증착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TGV 장비 등을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 와이더 G를 이제 작년 세미콘 유럽에 이어서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좀 공개를 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세미콘 2025 이후에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좀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김주영 연구원님이 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ISC도 관련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와이더 G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더 G로 읽으면 되는데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KC의 자회사인 또 ISC가 또 SKC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자회사인 이제 앱솔릭스가 있는데 그 유리기판 하는 회사이죠. 그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이 테스트 소켓이 이제 그 와이더 G라는 소켓이고 이 자료가 지금 보이시는 자료가 이제 와이더 G의 모습입니다. 이 와이더 G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세미콘 유럽에서 출시가 새롭게 공개가 되었었고요. 유리기판하고 COWOS
코어스라고 불리는 이제 패키징에 적용이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FC VGA 대비해서 IO 패드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접촉 입력 감소로 인해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가능성,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빅테크하고 에이직 기업들이 이제 샘플을 출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솔릭스에서도 또 이미 그 양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 성장도 앞으로 본격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주인 ISC도 이와 관련해서 납품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유리기판에 납품되는 부품주로서 ISC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셈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만하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6%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좀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멀티플도 좀 굉장히 높게 지금 주가가 책정이 됐긴 한데, 일단은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액 한 393억 원에 영업이익 한 75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한 24%, 그리고 영업이익 한 317% 정도로 한 3, 4배 정도 지금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성장을 했던 이유는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비교적 마진이 좋았던 AI 반도체용 쪽으로 이제 소켓 매출액이 좀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AI 반도체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GPU 관련해서도 좀 소켓들이 좀 많이 납품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좀 얘기를 했었던 영업이익은 지금 653억 원 정도로 24년도 대비해서 한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이랑 또 에이직 반도체랑 HBM 반도체, 그리고 그 유리기판 쪽으로도 이 테스트 소켓을 지금 납품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HBM은 작년부터 해서 이제 납품이 되었었고, 에이직이랑 HBM이 이제 납품이 되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핵심 동력이고요. 멀티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높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ISC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목표가는 95,000원이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이 CNG 하이테크에 대한 목표가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2만 원 제시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